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열펌 심화 과정 4강을 지난주에 제가 업로드 했고요. 이제 5강 들어갑니다. 5강은 우리가 실전 열펌 심화 과정 1강, 2강, 3강, 4강에 이어서 지금 5강부터는 실전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팁들이 나가니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5강 첫 시술 모델은요, 잠깐만요. 극연모 복구 연화라고 제가 시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극극 연모들이 있죠. 극극 연모인데 극극 연모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살롱에서 열펌으로 터트리고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극연모 비너스로 우리가 4강에서 모발 진단 공식을 제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밴드방이나 또 개인적으로 문의하신 분들은 모발 공식에 맞는 비율표를 원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강의 공식표에 맞는 것을 지금 제가 강의 올리고 나서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을 하는 것을 찍고 지금 편집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극연모라 하는 거 아주 가는 머리입니다. 우리가 사롱에서 보면 그냥 연모가 있고요. 극연모가 있습니다. 극연모들은 그냥 펄펄 날려요. 그죠? 펄펄 날리는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머리입니다. 이 모델은요. 지금 일단 시술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머리를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비너스 개발을 하고 미용실에서 샵을 예약을 못 받잖아. 그죠? 강의하고 유튜브 찍고 또 피드백하고 또 해서 업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 전화번호를 거의 제가 받질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이제 제가 중간 부분에 머리를 다 터뜨려서 오신 분인데 제가 복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3년을 그냥 제가 이제 이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모발을 지키고 싶으면 염색이든 펌이든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라.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피드백을. 그런데 잘 유지하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전에 미용실에 가서 또 열펌을 했나 봐요. 했는데 결국은 다 터뜨렸습니다. 터뜨리고 저한테 미안하니까 제가 시술을 안 받는 거 아니까 그죠? 저한테 연락을 못 하고 대구에 이제 검색을 해서 복구샵이라 가는데 전화를 해서 이제 이주비너스를 쓰느냐 이렇게 몇 군데 물어봤나 봐요. 왜냐면 저를 신뢰하다 보니까 그 제품을 쓰는 선생님한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안 쓴다고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살려달라고. 농담이지만 머리 좀 살려달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4강 이후부터 5강부터는 제가 모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어 보내라 이래서 추석 연휴 끝나는 월요일날 이 촬영을 들어갔는데 먼저 모발 진단하고 이제 결과를 보면요. 자, 극극연모입니다. 머리를 다 터뜨려 왔고요. 당연히 물대니까 녹다시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복구를 끝난 마무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쭉 시술하는 거, 그리고 시술 팁들, 그리고 도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심화로 열펌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옆에서 교육받는 듯이 제가 꼼꼼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전에 레시피 외의 것을 많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결과를 보면 당연히 머리가 어때요? 굉장히 끝이 살아있죠. 자, 그럼 먼저 시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식에 맞는 모발 진단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4강의 공식을 보면서 대입을 해볼게요. 해봅시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10, 앞에 9, 8, 7이라는 것은 버지니어 성질에 우리가 점수를 주자라고 말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 머리를 보시면요.
극극 연모지만 자 이쪽에 보시면요 어때요? 곱슬기가 없고요. 아주 애기머리 같죠? 곱슬기가 없고 윤기가 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직모라는 것입니다. 직모 속에 연모겠죠, 그죠? 가는 모발. 그렇지만 직모라는 것은 어때요? 단백질 구조가 동그랗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앞에 버진에어서 점수를 몇 점을 줘야 되겠어요? 10점을 주는 겁니다. 자, 10점을 주고 그러면 이제 손상도를 우리가 유추해 봅시다. 손상도를 우리가 진단을 할 때요. 그 버지니아 성질에 10점을 줬잖아. 그죠? 버지니아 성질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카테고리 나누자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손상도가 가는 연모들은 손상이 타격이 큽니다. 근데 이 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구를 한 후에 제 말을 듣고 염색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극연모들은 어때요? 염색만 해도 손상이 굉장히 오는 모발들입니다. 모발들이기 때문에 손상을 했는데 지난주에 과연화를 시켜서 세팅으로 머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해봐요. 10- 저는 4 정도로 이제 유치를 합니다. 10-4 모발 진단 공식입니다. 자, 10-4로 유출을 하고 나면요. 10-4를 그 모발 비율표를 보시면요. 10-4면은 딱 1차 도포 8:2라고 제가 가이드를 잡아놨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들, 입문자들 위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겁니다. 모발을 진단을 해서 7:3, 8:2 해가 테스트 도포해가 1차로 바르면 됩니다. 근데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4라는 모발 진단을 했으면 딱 비율표를 딱 대입해 보면 1차 8:2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9:1은 무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4에 1차 8:2, 비너스 비율 8, 폼제 비율 2로 우리가 이제 공정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 키포인트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쭉 이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정리를 했어요. 실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적시적소에 적용을 하는 거를 포인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 5강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짚고 쭉 시술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술을 한 것을. 그러면 일단은 모발 진단을 우리 공식에 맞게 진단을 한 후에 그죠? 거기 비율표, 배합표를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그 적용이 얼만큼 맞아 떨어지는지도 보실 겁니다. 그리고 25분 안에 연화를 끝내는 겁니다. 혼합해서 25분 안에 끝내는 것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시술 전에 샴푸를 해서 비너스를 도포하는 도포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가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 부분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1차 도포하고 나서의 어떤 느낌, 그리고 또 2차 본 연화를 볼 때 연화법, 연화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모발을 접근하는 방법, 그것을 일단 이번 강의는 포인트입니다. 아이롱으로 제가 복구를 할 겁니다. 28mm로 복구를 하는데요. 기기는 제가 아이롱 테크닉을 또 교육을 하고 업로드를 할 것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화는 건강한 연화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건강한 연화를 하고 나면요. 정복을 하고 나면 기기 테크닉은 우리가 어차피 현장에서 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롱 테크닉이라든지 또 디지털 세팅기, 그 모든 것이 그 수분뜸 열 조절하는 거 플러스해서 테크닉, 그거 기계는 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아이롱 교육도 따로 받고 또 그렇지만 분명히 테크닉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이롱입니다. 수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연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비너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연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롱은 그날 바로 하루 만에 제가 C컬, CS컬 뿌리볼륨 원 테크닉을 교육을 했을 때 바로 재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화가 정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촬영을 한 것을요,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영상하고 말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그날 그 오디오를 녹음을 했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편집하려고 들어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더빙으로 하는 식으로 보면서 또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할 거니까 어, 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보면요. 샴푸하고 나서 우리가 시술 전에 샴푸를 하잖아, 그죠? 샴푸를 했어요, 그죠? 샴푸하고 오면 타월 드라이라는 레시피에 있는데 타월 드라이를 하니까 이렇게 그냥 타월로 대충 닦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타월 드라이는 깨끗하게 타월로 닦아야 됩니다. 왜냐? 비너스를 떠나서 우리가 시술할 때는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재나 폼제나 비너스나 도포를 했을 때 안에 있는 물이 너무 많이 밀어넣어 버리면 밑에 뚝뚝뚝뚝 흐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비너스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닦으세요. 빗질 중간에 한번 하고 또 물기 떨어지면 또 꼼꼼하게 닦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너스를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비너스 테스트하고 할 때는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했지만 지금은 거의 시술하면은 떨어뜨리는 거 없습니다. 그것을 요번 시간에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왜 샴푸하고 오면 샴푸를 하고 오면 알카리 샴푸라고 제가 레시피 옛날 레시피입니다. 그죠? 그저 근데 알카리 샴푸라는 거는 교육이 온전하지만 깨끗하게 세척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비너스 샴푸 같은 경우는 시술 전에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모발이 너무 좋아져요. 좋아지기 때문에 모발 진단하는 게 조금 좀 오류가 있고 또 사진 작업하는 분들 블로그 작업하는 분들은 시술 전 머릿결이 조금 좋다 이래 보면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너스 샴푸로 하면 모발에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발 진단이 좀 그렇다 그죠? 이 머리도 비너스 샴푸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또 뭐냐면요. 비너스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나면 손상이 심한 모발들이 어때요? 굉장히 빗질이 어렵잖아, 그죠? 빗질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바로 와서 타월 닦고 공공이 조금 손에 묻혀서 이렇게 바르세요. 굉장히 이때 고객님들이 놀랍니다. 머리가 아작난 머리가 굉장히 차분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002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제품력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시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고객이나 우리나 빗질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술하기 쉬워요. 아주 조그마한 걸 오래 쓰잖아, 그죠? 오래 쓰기 때문에 요때 활용하는 것이 고단백질이니까 요때 활용하세요. 조금만 찍어가지고 바르시면 됩니다. 우리 시술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발라서 이제 빗질을 좀 하시고 제가 늘 뭐 말씀드리지만 빗질 각도 섹션이라 그랬잖아, 그죠? 시술 전에는 머리를 정돈을 해야 됩니다.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빗질을 쫙 깨끗하게 정돈해서 한번 정돈시켜 놓고요. 공공기가 얼만큼 강력하냐면요. 빗질을 해보면 아십니다. 머리가 보면 딱 잡혀버려요. 이거 보시면 뭐 클리닉을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머리끼리 살아나는 것 같죠, 그죠? 고단백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이 보면 이게 뭐예요? 할 정도로 공공의 강력함을 느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홈케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시술하고 나서 또 전판으로 해서 홈케어까지 기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게 이어지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면 비너스 8 정도를 하고 자 여기 보면 폼제를 보면요 비너스 폼제 손상물을 썼습니다. 자 요게 또 팁이 제가 나갑니다. 왜 손상물을 혼합을 할까요? 버지니아 성질이 곱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너스 폼제는 제가 개발하고 연구할 때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만들려다가 두 개를 나눴는데요. 안에 성분에 따르게 환원력을 굉장히 좋게 하고 성분 좋은 성분도 넣었지만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곱슬이나 굵은 모리들 그죠? 그런 모발을 위주로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손상문은 그 외에 대다수 모발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그 손상문을 왜 썼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버지니아 성질의 곱슬이 없기 때문에 손상문을 썼고요. 이렇게 8대2로 혼합을 했는데 혼합을 이제 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혼합이 잘 안 섞여도
조금 부족해서 제가 좀 더 따랐습니다. 안 섞여도 도포되는 데는 침투되는 데는 문제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도포하는 팁을 조금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직까지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조금 첫 번째는 타월 드라이를 꼼꼼하게 하라고 이제 시술 우리 공정에서 작은 팁이라면, 두 번째 이제 도포하는 방법 나갑니다. 자, 보시면 빗질을 이렇게 하고, 그죠? 하고 이렇게 섞어서 떠서 얹습니다. 자, 보시면 얹어요, 그죠? 얹이죠, 그죠? 얹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은 아니고, 자, 얹는데 가끔 보면은 무의식적으로요. 제가 이제 나갈 겁니다. 자, 빗질을 이렇게 해서 바르고 손으로 핸들링 해버리면 얹으면은 들어가는데, 손으로 이제 핸들링을 해버리면 손에 묻어서 나와서 밑에 흐르고 모발에는 덜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도포할 때 여기 얹으세요. 얹으면 밑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수건한 게 이렇게 까셔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머리 숱이 많으시는 분들은 중화 받침대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얹으면 떨어지는 것이 현저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하게 되면요, 비너스도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침투도 잘 되고, 그리고 한 번 손으로 긁어내지 않으면 한 번 들어가고 바깥 부분에 묻어 있는 비너스가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놓치시면 요렇게 바르면 통통하게 살아나잖아, 그죠? 통통하게 살아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대2 도포를 했습니다. 8대2 도포했는데 모발이 어때요? 굉장히 짱짱하게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짱짱하게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8대2, 뭐 9대1은 당연히 더 무난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이드를 나눴잖아, 4강에서, 그죠? 그러면 그 배합표를 매장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엄청 비슷하고 맞을 겁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대라는 몇을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은 그것을 비율표를 가이드로 하시고요. 비너스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가이드표 보내드립니다. 밴드방에 올렸던 것을 제가 가이드표는 뭘 하다가 이렇게 삭제가 돼버렸는데요. 편을 보내달라는 분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얹고 자, 똑똑똑똑 두드려서 얹고 얹어 넣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도포 8대1을 했는데요. 1차 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도포는 채우고 백륜시키고 안에 화학물질을 밀어내고 안 좋은 물질을 밀어내고 비너스로 안에 있는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고, 두 번째 본 한온을 볼 때에 폼제가 빠르고 건강하게 들어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1차 도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포 방법 지금 보시면요, 1차 도포하고 나서 이제 윤기 보시면 윤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비너스는 윤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1차 도포 때 윤기 느낌을 한번 보시면요, 잠깐만요. 왜냐면 2차 도포 때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손으로 느껴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1차 도포 때는 당연히 모발이 굉장히 윤기도 더 많고 또 부드럽고요, 짱짱하고 굉장히 느낌이 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발이 건강하죠, 그죠? 짱짱하게 건강한 느낌. 그런데 부드러움을 반드시 동반할 겁니다. 폼제가 10%만 들어가도 부드러움은 느껴집니다. 이 윤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비너스 001만 폼제를 개발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살롱에 있는 폼제를 혼합을 했지만, 지금 폼제 제가 수입 최고의 제품을 못지않게 더 좋게 제가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지금 잘 쓰십니다. 비너스 폼제도 육미지향 폼제도 윤기와 좋은 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기를 업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도포를 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녹음이 나야 되고요. 자, 보시면 자, 이제 또 팁 나갑니다. 자, 이걸 제가 뭘 표현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1차 도포를 했습니다. 1차 도포 해가지고 10분 정도 방치를 하고요. 지금 2차 본 환원에 들어갈 겁니다. 본 환원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본 환원이 우리가 헷갈리잖아. 그죠? 자, 제가 이제 비율표를 공식을 1차까지 풀었습니다. 1차 환원에 대입하는 공식을 모발 진단 공식에 따른 비너스와 폼제의 비율표를 제가 1차만 지금 교육을 올렸잖아. 그죠? 근데 본 한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본 한우는 당연히 모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 한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하면요. 자, 보시면 모발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위에 이제 바릅니다. 바르고 발라보면요. 이거 지금 뒤에 몇 대 몇을 했냐면요. 지금 자, 본안을 보려니까 지금 우리가 1차에는 안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비너스만 올리면 되니까, 그죠? 근데 2차 때는 우리가 모질에 따른 곱슬을 펴야 되느냐, 아니면 손상이 얼만큼 데미지가 왔느냐, 모발이 터뜨려졌느냐, 폼을 걸 것인가, 매직을 걸 것인가, 이런 거에 따른 환원이 조금씩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래야 결과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문제도 버지니아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자, 이 머리 지금 제가 1차 때 10-4라고 해서 우리가 8대2를 도포했죠. 그죠? 비너스 8, 폼제 2를 도포했잖아. 그죠? 그리고 10분 있다가 덧방 도포를 합니다. 덧방 도포. 비너스는요. 대다수 그냥 뭐 특별한 곱슬머리 외에는 덧방 덧보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샴푸하거나 단독을 해서 샴푸하고 나면 그 공정 너무 오래 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비너스는 알다시피 연화를 모발을 지키기도 하지만 연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덧방 하시면 됩니다. 단 1차 하고 나서 너무 세면은 타올로 닦아서 뭐 컨트롤 한다든가 컨트롤 그렇게 하면 됩니다. 1차 연화가 너무 세면은 2차 때 비슷하게 가면 되고요. 1차 연화가 너무 안 됐다. 안 됐다. 너무 강하게 됐다. 그러면 1차 때 너무 강하게 됐다고 생각을 되면 2차 때 비너스피를 올려서 도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차 때 너무 연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타올로 꼼꼼히 하나하나 닦으면서 2차 또 컨트롤 하고요. 대다수 그렇게 컨트롤 하면 됩니다. 중간에 샴푸라는 번거로움을 배제해도 됩니다. 케라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곱슬이 심한 머리나 곱슬 모발은 중간에 샴푸를 하면 훨씬 유리하다. 그 레시피에 나와 있잖아. 그죠? 왜냐? 단 2차 때 도포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샴푸를 하고 나서 중간 샴푸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요. 굉장히 비너스 브로스 연화 촉진이 되기 때문에 곱슬만 중간 샴푸를 한번 하라고 기본 레시피에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비너스는 다 컨트롤을 덧방으로 하시면 됩니다. 덧방 한데 공정을 줄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타올로 닦으면 됩니다. 1차 때 너무 강하게 비너스가 들어갔다고 설정을 잘못했을 때 그것도 비율표를 적용을 하면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금 5대5로 혼합을 했어요. 왜 5대5일까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머리는 연모에다가 머리가 굉장히 가늘잖아. 그죠? 가늘고 가는 연모에다가 버지니아는 직모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염색을 했기 때문에 모발의 결합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 불과 얼마 전에 열로 과열과 과연화로 머리를 터뜨렸습니다. 터뜨렸기 때문에 굉장히 극극 손상모입니다. 극극 손상모이기 때문에 1차 때 8대2 하고 2차 때도 5대5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헷갈리잖아. 그죠? 2차 때 5대5를 할지 어떨지. 자 그럼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5대5를 일단 혼합을 했어요. 테스트 도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차 때는 특히 본 환원 때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테스트 도포 한 걸 위에 얹었습니다. 얹어서 당연히 손으로 끌고 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손에 어떤 예열로 차려서 딱
감을 보는 겁니다. 연화가 되는 2차 연화가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라서 제가 뭐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손등에다가 요 정도 떠서요. 손등에다가 탁탁 감기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양을 떠서요. 요 정도 양을 떠서 손등에 테스트 내가 5대5 또는 뭐 7대3 본한원 가이드를 잡으세요. 잡아서 소량 도포를 해보면요. 해서 손등에 반드시 다시 손등에 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면 느낌이 어떠냐면요. 딱, 착, 딱 감깁니다. 손등이 탁탁 감기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요 정도 양을 떠야 됩니다. 요 정도 양을 떠서 여기 연화감을 보는 거예요. 손등에 이렇게 건강하게 윤기 나고 이렇게 살아나죠. 막 머리가. 이 상태에서 손등에 착 감겨버리면요. 연화되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기 통통 확인하고 이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다 연화가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눅눅한 연화 보면 제가 4강에 말씀드렸던 연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과연화 있고 연화 있고 건강한 연화가 있다 그랬죠. 그 건강한 연화가 비너스 연화입니다. 비너스만이 할 수 있는 연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정복하셔야지 비너스를 쓰면서 그냥 내가 폼을 좀 더 잘한다. 매직을 좀 더 잘한다.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연화를 보셔야지 결을 잡아드려야만이 고객들이 반드시 다른 사롱을 떠나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착착 감기면요.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5대5를 한 가지는 5대5를 한다고 치고요. 자, 보시면 한 가지는 우리가 5대5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 군데는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그냥 손상물을 덧방을 한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요. 덧방 있는 부분도 과연화되지 않을 거고요. 물론 되는 머리도 있겠지만 과연화가 안 된다고 말하자면요. 덧방 했는데도 머리가 윤기가 통통하고 5대5 했는데도 손상모만 그냥 폼제만 덧방 했는데도 모발이 통통하고 윤기 나고 5대5로 했는데도 모발이 통통하고 윤기 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다릅니다. 여기 지금 영상으로 봐서 그렇지, 이 폼젤만 덧방 도파한 데가 더 훨씬 더 잘 감기겠죠. 당연히. 그죠? 다 감깁니다. 근데 5대5로 했는 데는 감기긴 감기지만 굉장히 더 통통합니다. 건강하고. 이게 화면에 지금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못해서 여기 보시면요. 자, 다릅니다. 통통함이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납작하고 여기 좀 통통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걸로 진행할 것인가? 이걸로 진행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 기술자들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여길로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 여길로 선택할까? 4강을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손상이 심한 모발 같은 경우에는 2차 본 한운도 여기에 집중하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손상도가 좀 탄성이 있고 손상도가 좀 손상도가 조금은 덜한 모발은 이쪽으로 선택하라. 자,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일까는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 연화는 반드시 이쪽입니다. 고객 만족도 이쪽이 높고요. 재방문도 이쪽이 높고요. 그런데 조금 더 곱슬이 심하거나 조금 더 강하거나 이런 모발들은 윤기보다는 이쪽으로 좀 가더라도 가면 컨트롤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손상이 심하면 윤기를 더 본하는 때 조금 더 집중을 하라. 왜? 안에 있는 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이 안 돼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건강도가 좀 있고 곱슬기가 있는 경우는 곱슬은 또 매직을 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좀 이쪽으로 집중을 하다. 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술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너스는 많이 혼합한다고 촉진이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건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혼합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나 2차 때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건강한 연하겠죠. 그러면 비너스는 조금 쓰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의 기술을 느끼고 나서 양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하는 것이 정말 전문가지. 최고로 가기 전에 제품부터 양을 줄이고 조금 쓴다. 그는 조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어때요? 착착 감기죠. 그죠? 착착 감깁니다. 5대5로 해도 감깁니다. 자, 그래서 본환원을 보실 때는요. 조금 소량으로 내가 이 머리는 7대3 정도 되겠다 싶으면 7대3 혼합에가 요 정도 양을 바르세요. 발라서 이렇게 바로 바르자마자 등 손등에 때려보세요. 알러지가 폼제 알러지가 있다는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그 또한 뭐 장갑으로 위로 또 해서 그 감을 느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맨손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덕을 봅니다. 열폼을 할 때 모발 진단이라든지 폼제 도포라든지 예민한 걸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자 도포를 하고, 자, 보시면요. 5대5를 도포를 했는데 어때요? 자, 이 머리는 복구입니다. 복구. 거의 녹은 머리 복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너스를 조금 많이 넣는데 딱 25분 안에 끝낸 겁니다. 윤기 보시죠. 그죠? 위에 덧방으로 했어도 이 모발의 윤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로 제가 펌을 합니다. 절대 그 연화를 세게 본다고 해서 펌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느낌 보시면요. 자, 이걸 보세요. 자, 이 느낌요. 느낌 보시면요. 이 완전히 이제 연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느낌 보이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모발 건강하잖아 그죠? 건강하고 매끄럽고 윤기 나고 그렇다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흘렀습니까? 하나도 흐른 게 없습니다. 여기 묻었는 것도 없죠 그죠? 바닥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날. 자, 손에 보시면 뚝뚝 떨어뜨린 건 없잖아, 그죠? 이게 이제 도포 방법입니다. 도포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비너스도 훨씬 줄고요. 펌제도 훨씬 아끼고요. 그리고 모발에는 잘 들어갑니다. 2차 연화를 끝내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발이 굉장히 느낌이 1차 때 그 발랐던 거 하고 2차 때 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느낌이 틀렸는데 조금 부드러우면서 윤기 나죠, 그죠? 감기는 거 느낌이.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서 자 느낌이 틀리잖아. 뭐 굉장히 부드럽고 실 것 같다. 그렇지만 모발은 다 살아있다. 조금 1차 때 바르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연화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가장 적절한 연화입니다. 자, 이 느낌 가장 적절한 연화입니다. 한 번 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돼요.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 연화 다 된 겁니다. 연화가 된 겁니다. 연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연화가 된 거예요. 연화가. 굉장히 기분 좋게 감깁니다. 이거. 굉장히 기분 좋게 조금 더 재촬영을 했는데요. 연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윤기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떨어뜨리는 거 없죠? 밑에 떨어지는 게 없잖아. 그죠? 전혀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 자, 요거 이제 보면, 자, 요게 2차 본 환원을 보았을 때의 느낌 기억하시고요. 아까 1차 때 어땠습니까? 볼까요? 자, 1차 때 느낌이 요렇고요. 그죠? 1차 때는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짱짱하면서 강하죠. 그죠? 그리고 2차 때는 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막 감기죠. 이렇게 싹싹싹. 1차 때는 완전 생고등어 같았으며 요거는 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매끌매끌하면서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느낌 찾으셔야 돼요.
이 느낌 찾으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고 나서 이 느낌, 이거를 찾으시면요 10번 거의 정복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어떤 걸 테크닉은 고르게 나옵니다. 자, 이 느낌 얼마나 착착 감기잖아, 그죠? 착착 감깁니다. 그리고 윤기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떨어뜨리는 거 없죠? 떨어뜨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연화를 해가지고요 비너스 샴푸로 하고 지금 시술대에 앉았습니다. 자, 비주를 깨끗이 하고요. 연화하고 나면요 어, 그 건강한 연화를 하고 나면 샴푸하면서 벌써 느낍니다.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잘 내려가고 중간에 샴푸하고 나서 비너스 샴푸하고 나서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조금 아직까지 그 건강한 연화가 미숙해서 조금 거칠다 느낌이 받으시면 그 아까 처음에 그 우리가 시술하고 소량 또 공공이 바르듯이 샴푸대에서 공공이 또 손을 녹여서 조금만 핸드링해서 헹궈 보세요. 그러면 훨씬 또 부족했던 느낌을 좀 잡으니까 그거는 좀 응용하시고요. 실질적으로는 건강한 연화를 보면 비너스 샴푸로만 헹궈온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고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고단백질이긴 하나 그 시술을 하고 우리가 단백질을 바르는 것은 바로 빠진다 그랬잖아, 그죠? 물론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기술을 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그죠? 활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빗질을 하고 나서 지금 요번에는 이번 5강은 그 건강한 연화와 연화 도포법 그리고 저 비너스 도포법 그리고 연화감 1차, 2차 그리고 비너스 우리 모발 공식 진단 공식에 맞춰서 1차 도포를 한번 대입해 본다. 그리고 건강한 연화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연화 도포를 했을 때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기기는 제가 여기 저는 아이론 교육을 오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우리나라에 나온 아이론기는 다 써봤습니다. 써봤기 때문에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기기도 마찬가지고 그 특성을 잘 알고 잘 활용을 하는 것이 기술자입니다. 제품을 탓하거나 기기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기기도 없고 완벽한 제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제품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력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기술자의 몫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오늘은 그 25mm이기 때문에 왜냐면 일반적인 미리수가 그 보통 아이론 기기는 22m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주 원장님의 아이론기는 보통 보면 35mm인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35mm도 있기 때문에 제가 35mm로 하려다가 그 가는 머리이기 때문에 25mm로 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찍는데 제가 앞으로 그 유튜브에도 아이론 테크닉을 올릴 생각인데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도 할 겁니다. 아이론 교육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폼이 연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테크닉은 어떤 기기를 얻는 것이 그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 반드시 아이론은 테크닉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너스 쓰시는 원장님들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아이론 교육을 따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비너스 사롱들은 아이론 교육 제가 할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용조 아이론은 특성이 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다 대다수 우리 원장님들, 미용사들이 어떤 기기를 써서 결과물을 보면 그 기기를 삽니다. 아이론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닌 거 아시잖아, 그죠? 좋은 기기는 있습니다. 자, 이동주 원장님 아이론 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하면 원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계 보면 이 돌판으로 대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일반 우리 원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돈 들여가 만드신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이 돌판이 수분을 잡습니다. 모발에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신 기계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돌판이 우리 보통 원금보다 훨씬 모발의 수분을 잡습니다. 아마 그 이동주 원장님은 그것을 포인트로 해가 연구를 해서 이걸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동주 원장님 아이론기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지금 이거
글러브가요 굉장히 그 압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동주 원장님 교육할 때 보면 그 목대를 하지 않고도 테크닉을 교육 가르치잖아, 그죠? 그것은 아주 섹션을 적게 떠서 가볍게 돌리기 위한, 그리고 그래서 압이 뭐 랩이나 그레이트나 뭐 또 다른 아이론기보다 훨씬 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많이 떠서 압을 주면 이거 마스터 못합니다. 마스터 못하고 굉장히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섹션을 작게 떠서 빠르게 와인딩을 하면요 굉장히 좋은 아이론기입니다. 그 뭐야 테크닉이 보통 일반 아이론보다는 조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권 아이론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원권 아이론은 압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남자 펌이라든지 또 그리고 조금 내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권을 배우기는 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조 아이롱을 배운 분들, 원권 아이롱 다르고요. 원권 아이롱 배우신 분, 이동조 아이롱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각자 활용을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주 원장님의 아이롱은 미리수가 굵은 것이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이동주 원장님한테 교육받지는 않았습니다. 기기라는 것은 활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하지만 그 굵은 아이롱 활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그것은 복구를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복구하기에 좋은 건데 물론 태우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조 아이롱기로 이번에 테크닉을 했습니다. 그냥 뭐 테크닉은 방법은 이것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분뜸 조절을 제가 적정하게 윤기감을 찾고 수독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롱은 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분감이 조금 있죠, 그죠? 연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게 섹션을 떠서요. 자, 글러브 됐죠? 라운드 따라가죠. 돌리죠. 한 바퀴 맞물리는 데서 수독. 한 바퀴. 자, 이동주 아이롱은 한 바퀴 하면 한 바퀴 그대로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원권 아이롱은요, 한 바퀴 반을 해야만이 한 바퀴가 나옵니다. 그게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각자 활용하면 되고, 저는 이제 28mm, 35mm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시면 아이롱 위에 이제 매직은 할 거예요. 매직한 거는 시술 영상 안 넣을 겁니다. 매직을 여기서 결 작업을 했는데 하기 전입니다. 자, 밑에 부분 먼저 아이롱을 했습니다. 왜냐, 연모기 때문에 수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보시면요, 와인딩 하고 나서 어때요? 윤기. 반드시 윤기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폼 디지털 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윤기가 나야 됩니다. 모발은 매직했을 때도 윤기. 다리는 거잖아, 그죠? 우리 열폼은 다린 겁니다. 아이롱도 그렇고 매직도 그렇고 디지털 세팅도 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열기기 되는 부분에 이렇게 윤기가 나지 않고 다린 것 같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매직 작업을 하고 중화를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거는 사진으로 캡처했는데 어두웠어, 영상이,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어때요? 완전히 뭐 이렇게 폼이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수분을 다 살리고요. 그리고 모발 끝까지 윤기를 싹 뺐잖아, 그죠? 자, 이것이 아이롱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눈으로 확인하면서 컨트롤하고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열폼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할 보면 어때요? 아이롱 금방 돌리는 시간이 뭐 한 섹션에 30초 정도, 한 1분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디지털 세팅기는 굉장히 오래 두죠.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오래 둔다고 해서 폼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적정하게 수분을 날려서 적절히 달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수분뜸 열 조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수분뜸 열 조절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익혀야 됩니다. 자, 이것을 포인트로 익히세요. 다리고 나서 윤기, 감. 자, 그 중에 우리가 수제펌이 아이롱이 가장 눈으로 보니까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하고요. 중하고 비너스 샴푸하고 공공이 조금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건조를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극극 연모입니다. 극극 연모인데 굉장히 굵어졌고 또 지금 28mm지만요. 이 아이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손으로 수제로 컨트롤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머리가 건강하게 탄력 있게 손질이 편합니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잖아요. 열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뭐 저는 28mm나 35mm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굵은 아이롱 같은 경우에는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수분 조절, 뜸 조절, 열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굵은 아이롱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 굵은 아이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동주 원장님 아이롱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8mm 22mm 이상은 이동주 아이롱 원장님의 아이롱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썼었고 지금이야 뭐 고객 시술을 안 하니까 그죠. 윤기감 보시면 모발을 보시면 굵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굵어졌고 머리가 탄력이 있죠. 이거 유지가 될 것 같나요? 유지됩니다. 이 고객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중간에 머리를 다 태워와서 저한테 복구하고 3년 동안 유지가 됐다는 말을 했잖아 그죠. 이렇게 시술을 하면요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원장님들이 시술을 하고 유지도 이렇게 묻는데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술자가 어떻게 그 모발의 특성을 읽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복구되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발은 이제 어떻게 보면 100% 복구가 된 모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 또한 100% 복구 안 되는 모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70%, 80%, 90% 최선을 끌어당기는 기술을 시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구라는 것은 건강한 연화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수분뜸열 조절 그걸 명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4강 제가 공식을 풀고 지금 1차 비율표를 맞춰서 제가 시술을 했고 강의를 했는데요. 5강 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팁들 도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1차 2차 하는 거 그리고 윤기 통통을 명심을 하는 대신 손상도는 윤기 통통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한 연화와 복구를 정복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면 할수록 모발 내의 수분은 잘라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손상이 심한 머리를 펌을 거는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꺼치림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상모는. 그러면 모발 진단을 해서 내가 윤기 낮게 시술을 하는데 이 모질이 손상도가 S컬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겠나, S컬을 해야 되나, C컬을 해야 되나. 자, 그것까지 정복을 하시면 복구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